네, 입양한 양모의 잔혹한 학대 끝에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지금 또 추모 공원에 연예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아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가져다 놓고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인아 미안해, 또 영어로는 해시태그가 붙었죠. 쏘리 정인. 이 챌린지와 캠페인 너머에는 또 무엇이냐면요. 제2, 제3의 정인이 이번엔 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국민들의 마음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을 내놨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그 법적 제도를 통해서 이런 일을 막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대표적으로 하시는 분 저희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노웅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참 안녕하냐고 여쭤보기가 미안할 만큼 가슴 아픈 사연으로 먼저 말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부터 드셨는지 궁금해요. 예, 하여튼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고요. 이게 네, 악마의 짓이 이게 사람, 인간의 짓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인간 수심의 범죄인데 16개월 된 아기라면은 뭐 어디 때릴 데가 어디 있을 거고 뼈가 그렇죠. 부러지고 장기가 절단이 날 정도로 폭행을 해서 죽였다는데 이건 우리 사회 모두가 죄인인 거고요. 네, 더군다나 3차례나 신고가 됐는데도 결국에는 정인이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정부나 정치권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같은 무거운 책임감을 벗어날 수 없다. 큰 책임감으로 이런 일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산자의 이제 책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얘기고요. 또 노웅래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말에도 다들 좀 가슴이 아리실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번 또 화제가 아주 이슈가 커졌던 뉴스들도 있었는데 이거 중범죄 형량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범죄자 신상도 공개해서 아주 무섭게 처벌해야겠다. 이런 법안 발의하셨다고요. 내용 좀 예. 설명해 주세요. 예, 오늘 이제 발의를 했는데요.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이제 무관용 원칙을 도입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다른 법과의 형평성 관여치 말고 형량을 저는 살인죄 이상으로 네. 2배 이상으로 높여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막아야 한다는 거 보고요. 네, 이게 아동학대 치사는 현행 5년 이상 징역인데 네, 10년 이상으로 하고 중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현행 3년 이상인데 6년으로 해서 2배 대폭 상향해서 이 경각심 경고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네, 이 아동학대자에 대해서는 이 강력범죄나 성범죄 피의자와 같이 신상을 공개토록 하는 것도 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 보호 이행 실태에 대해서 의한 조사나 점검이나 네, 이거를 그 현행법에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돼 있는데 이제는 이거를 의무화해서 이 보호 이행 실태도 확실하게 지금 제대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취약한 분들 혹은 그런 존재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정말 무관용한 법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정을 보면 좀 숙제가 많습니다. 경찰에 대한 분노가 좀 국민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또 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일선 현장의 복지 공무원 얘기도 지금 알려지고 있고 이런 문제들 전반적으로도 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동양적인 문화 때문에 이 체벌, 아이들 때리는 거를 이렇게 훈육으로 보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상당한 영향도 미쳤을 거고, 이 경찰이 그러면 왜 3번씩이나 이게 신고를 받고 이게 소극적인 대응을 했느냐 하는 네. 것도 이제 그런 우리 이제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네. 또 근무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경찰 역시도 이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거고요. 네네. 잘못을 시시비 가려서 잘못이 드러나면 이건 직무유기까지 해서 이거는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뭐 막상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볼멘소리를 할 수 있겠죠. 가정사에 개입한다는 우리 동양적인 정서가 있는 상태에서 반발도 심하고 네. 또 이거에 대해서 자칫해서 또 아동학대 부모와 또 분리시킨 만의 그런 조치까지 네. 한다고 그런다면 네네. 자칫 또 고소고발당해서 뭐 어떤 우리 경찰관이 증언했던 것처럼 난 2년 동안이나 고소고발당해서 네. 피해를 봤다는 얘기처럼 네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이런 측면도 우리 문화적으로 있는 게 사실인데 어떻든 간에 이번 사건을 보면서는 아동학대 신고자 그리고 네.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될 우리 지자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이 네. 필요하면 강제 수사도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확실히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런 죄의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처벌로 전방 경각심, 이 예방 효과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반적으로 좀 제대로 개입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학대 전담 경찰관이 있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기피하는 부서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경찰에 대해서 분노를 갖는 이유, 이제 경찰의 권한이 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맥락이 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좀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경찰들은 이제 자기네들은 실제 현장에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네, 또 문화적으로도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가 높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찰 책임으로만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 무관용 입법을 이번에 통해서 네. 아동학대는 살인죄 이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이제 자리 잡아야 된다고 보고요. 네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경찰도 두려움 없이 소극적인 수사나 대응이 아니라 네. 이제는 더 많은 인력 배치하고 중요하게 그리고 다루고 강제 수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제도 개선과 인식의 변화 이게 이번에 확실히 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보는 거고 네. 이제 제2의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이제 거기다 중심을 두서 아주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계속 말씀해주고 계십니다만 이렇게 입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정치권들은 사후 또 약방문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의원님께서는 사실 뭐 언론, 문화, 예술 여러 분야의 활동을 하셨는데 인식을 바꾼다는 말이 어렵거든요. 지금 프랑스와 한국 정도가 체벌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편인데 이 인식을 바꾸려면 좀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그러게요. 지금 인식을 바꾸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필요할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 제도적 장치도 촘촘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거고요. 네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동 학대 신고자가 신고를 해도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네.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역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네. 지자체나 또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가갖고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현실적으로 없고 네. 경찰과 공조해야 되는데 네네. 현실적으로 이번 사건을 보면 경찰과 공조도 제대로 안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번에 확실히 보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 근거로서 이제 무관용 3법이라고 했습니다. 국민 생명에 대해서는 무관용하게 아주 엄벌을 처하겠다라는 3법인데 앞으로도 좀 이런 법안들 계속 내실 거죠? 간단하게 방향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제 아동 학대도 정말 억울한 죽음이고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로 진짜 선의 피해자가 그냥 갑자기 죽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일하다 죽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일하다가 죽는 산재 사망 사건 이런 게 모두 억울한 죽음인데 제대로 한 거 좋다 못하고 의사 표현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이런 가엾은 죽음이나 네. 이런 음주운전 사망 또 일하다 죽는 이 억울한 이 산재 사망 이런 게 더 이상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되는 이런 범죄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이제는 법체계 기존의 법체계 양형 기준 또 뛰어넘어서라도 엄정한 처벌로 해서 재발률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음주운전 같은 것도 2회 이상 면허 취소되면 면허 완전히 네. 박탈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고요. 네네. 예, 안전사고 같은 거는 당연히 사업주에 대해서도 안전의무 위반할 경우에는 실형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국민의 생명, 특히 말 못하는 어린아이의 생명에 대해서는 이 법으로도 이제 엄격해질 뿐더러 인식도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얘기 여운 남기면서 정치권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년 초부터 이 두 전직 대통령 구속돼 있죠. 사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정말 뭐 짊어졌다 얘기부터 시작해서 비판하시는 쪽에서는 또 아니 대통령의 사면을 왜 이렇게 정치적인 갈등 국면에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 내보냈냐 지금 뜨겁거든요. 이 최고위 회의도 매번 들어가실 텐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게요. 이제 뭐 대표께서 이제 뭐 그냥 불쑥 이렇게 좀 제기를 하셨죠. 네. 그런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대표의 생각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반쪽 국회, 반쪽 정치 이거 지금 계속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 통합으로 좀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아마 제기를 하셨을 텐데. 네. 근데 그렇게 하셨으려면 국민적 공감대나 그 당사자의 그 태도, 자세 네네. 이런 반성의 이런 자세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부족 제기하다 보니까 논란이 커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인 이제 공론화가 될 것이고요. 네네. 이제는 공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한테 넘어갔다고 봅니다. 네. 국민들 그만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 줬으면 네. 국민들한테 할 말이 없다 그런다면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국민한테 할 말을 해야만이 그러면 국민들도 마음이 더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때 아마 재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국민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야 사실 정치권에서도 제대로 사면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국민적 동의가 없으면 이거를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런 고민은 있으실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특히 당내에서는 뭐랄까요, 좀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좀 정청래, 우상호, 뭐 박주민 이런 의원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반대 입장이 강하신 것 같거든요. 최고위원으로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의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그래도 대표가 그래도 얘기하자면 이게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본다면 모르지만 네. 적어도 이거 사면 문제 얘기하면은 엄청난 격한 논란이 있을 거다. 저항이 있을 거다라는 걸 모르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네. 저는 적어도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이낙연 대표가 정치적인 발언으로 한 것인지 네. 진정 어린 그 대의에서 정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려워도 논란이 돼도 좀 통합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여튼 부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한 것인지는 네. 지켜보면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사실 관련한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청와대가 이제 정책에 더 집중하고 이제 후반기에 어떤 국정 운영 성과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이슈는 이제 여당으로 좀 미루고 청와대는 일만 하겠다 이런 구도로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또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청와대는 일만 해야죠. 청와대는 일을 하고 좀 경쟁이 되고 이런 거는 당이 좀 앞장서서 네. 뭐 아마 어떤 면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이게 논란이 되고 욕 바가지로 먹을 걸 알면서도 아마 문제를 제기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우리 최고위원회 지도부 회의에서도 이거는 뭐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사전 준비가 너무 안 됐고 지금 타이밍은 아니다. 네네. 그래서 적어도 그렇지만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통합을 하려고 하는 네. 우리 대한민국 통합하려고 하는 이 충정만큼은 네.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는 지도부에 공감대는 있었습니다. 예, 통합에 대한 뭐 큰 틀은 이제 맞으나 이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과거랑 자꾸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좀 비교하는 뭐 당시 IMF라는 위기가 있었고 지금 코로나19 위기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제 언론들이 좀 분석한 기사를 보면 전혀 다르다 그때의 맥락과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전제도 과연 맞나 이런 회의론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은 사실 좀 답변을 해주셔야 할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인데도 코로나 방역을 두고도 그리고 백신 확보를 두고도 우리 극단적인 진영 논리로 정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한쪽은 신속히 맞아야 되는, 한쪽은 안전성.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정쟁과 당리당략과 상관없는 이러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한 문제인데도 극단적인 진영 논리로 지금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정쟁화하는 이런 상태라 그런다면 그런 상태라면 그걸 뛰어넘지 않고서는 우리가 남북 관계도 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통합이라는 아젠다를 제시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정치인으로서는 난 필요한 일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타이밍에서 그걸 하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예, 사실은 지난 총선에 아주 거대 여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좀 속도감 있게 개혁 추진하라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 통합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것 같고요. 또 그렇지 않다. 좀 지금 다양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극복하려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의 입장도 반기기보다는 이런 걸로 장난치지 말아라는 식으로 좀 날을 세우고 있거든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장난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180석이라고 그래서 또 우리 마음대로 다 하라고 180석 준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우리 당이 민주당이죠. 네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고요. 네. 그리고 근데 장난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 예의도 아니죠. 네. 이런 중대한 사안을 누가 장난치겠으며. 네. 그래도 어렵게 욕 먹으면서 욕 바가지로 먹을 거면서 알고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전 타이밍은 안 맞았지만 손을 내밀었는데 거기다 네.
뭐 장난치냐고 얘기하면 좀 과한 거고요. 네. 전 이제는 책임 있는 여당, 수권 정당으로의 국민의힘이 되려면 네. 이 두 대통령이 그만큼 국민들 고통스럽고 아프게 했으면 네. 좀 국민들한테 사과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끌어들이고 하게 하는 게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고 수권 정당으로 가기 네. 위한 어떤 그런 야당의 모습 아닌가요? 네. 그런 면에서는 아쉽습니다. 네, 참 아쉬운 마음까지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올해 4월 또 중요한 선거가 있고 내년 3월에 또 대선이 있습니다. 이런 선거 국면에 사실은 여당으로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이슈들도 지금 사실 선거와 맞물려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좀 여권의 메시지랄까요? 방향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신년도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많이 남북 관계도 그렇고 코로나 위기도 극복해야 되는 아주 절체절명의 당의 위기라고 하고요. 이제는 국민들한테 실력으로 성과로 그 결과로 뭔가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국민들한테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을 줄 수 있고 국민들 신뢰가 줄 수 있는 정책과 입법 이거를 빨리 더 많이 만들어내서 국민들한테 확실한 평가를 받는 게 저희의 의무고 소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네. 노력을 한 발짝 한 발짝 뭐 180쪽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법을 다 처리하겠다 이런 각오가 아니고 네. 하여튼 한 발 한 발 반발씩이라도 앞으로 나가도록 그런 노력으로 단호하게 그렇지만 담대하게 네. 그리고 그런 각오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